화요일 이 시간 진심매매 최준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장 코스피는 8% 넘게, 코스닥은 지수가 1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변동이 있어요, 이사님. 어떻게 시장을 해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네. 그야말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한국 증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맞아요. 일단 네. 어제를 복귀해 보면 네. 일본 증시가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세게 올랐던 증시인데 일본 증시가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걸리면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그리고 거기서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고 그대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오후장에 갔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장 사실 일본 시장도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보다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두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를 걱정하면서 말 그대로 폭락장이었고 특히 5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다고 해요, 이사님.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서킷 브레이커와 이제 사이드카를 이제 좀 보고 네.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상승 사이드카가 걸리지 네, 않았습니까? 매수 사이드카가.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오늘 오전장에 아주 극초반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네. 상승 사이드카가 이제 걸리자마자 그 여러분도 HTS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매가 갑자기 매수였다가 매도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 높이 시작했던 게 갑자기 밀렸거든요. 이럴 때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 종목들은 3% 5%씩 훅훅 밀립니다. 지금 현재 같이 그 호가가 이제 얇은 시장에서는요. 네. 그럴 때 이게 무슨 일이냐? 매수 상승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매수 주문을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매도 주문을 막았죠. 오늘은 장 초반에 매수 주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도 주문을 막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게 된 거고요. 네. 예.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 사이드카가 걸리면 서킷 브레이커는 좀 무조건 걸리는 건지, 그동안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을 때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줬었습니까? 예, 일단 네. 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를 정확하게 네. 좀 이해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을 때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사이드카라는 것은 증시가 급변할 때 5% 위아래로 선물이 5% 위아래로 최근 월물이 네. 급변할 때 거래소가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단시간에 급변을 한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주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이 기관이나 이제 외국계 거대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한 0.5% 정도, 많을 때는 1% 정도는 네. 개인한테 나오는 물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개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한 번에 여러 종목을 시간에 나눠서 쭉 던지는 겁니다. 매도할 때도 있고 매수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5% 이상 올라가거나 5% 이상 내려가면 그 프로그램 매매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규정상에 나와 있거든요, 한국거래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매매를 내가 던지면 시장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어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어제 네. 매도 주문을 기관들이 냈습니다. 근데 그게 브로커가 받고, 내가 사용하는 브로커가 받고 이거를 거래소로 안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거는 어떡하냐? 체결이 안 돼 있는 거. 매도 1호가, 매도 2호가에 주문을 내놨는데 이거 체결이 안 된 거 어떡하나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체결은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내 매도 주문을 사주면 네. 그거는 체결은 되는데 신규로 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정정이나 취소도 못 합니다. 자, 오늘은 어땠나요? 매수 주문이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네.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반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는 항상 순으로 보는데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습니다, 증시에는. 근데 매수를 막으니까 매수가 못하게 되니까 매도만 먼저 쭉 나와서 오늘 장 초반에 극초반에 이제 밀렸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막았는데 한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었죠. 일본 8% 9%씩 맞아요. 빠지니까 한국도 네. 계속 같이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우리나라 이 한 종목이
뭐 5%, 10% 빠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수 시장 지수 전체가 맞아요. 그렇죠. 네.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제 횟수로 5년 만에 드디어 사이드 그 서킷 브레이커가 네. 걸리게 됐는데 자, 이런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나왔던 시점을 기준으로 뭐 5일, 10일, 30일 후 흐름을 보면 사실상 역사적으로 그때가 거의 저점 부근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에 나와서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 정도로 많이 쏠렸을 때 주가가 어땠냐 하고 테이블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간다. 안 간다. 삼성전자 비싸다 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간다고 할 때가 네. 일반적으로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모두가 다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주식을 다 던졌습니다. 이게 개인만 던진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 같이 던졌잖아요. 물론 어제 장을 잘 보셨던 분들은 선물에서 갑자기 장 마감 한 20분부터 외국인이 1조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선물이 한 5% 이상 또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5일, 10일, 30일 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의 그 정도의 극도의 쏠림이 있고 나서는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주식 너무 쉽죠. 누구나 다 먹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 효과가 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기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기관이 리스크 줄여야겠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줄이자 하면은 주가가 훅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보다 더 많이 여기서 뭐 10%가 더 빠졌을 때 한국 증시가 그 PBR이라고 그러죠. 장부가 한 0.8배, 0.85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게 싸다, 무조건 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매매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뭐 저가 매수를 하다기보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에 지수가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 한 종목이 아니라 지수 자체가 어제장에서는요, 뭐 11% 넘게 빠졌고 코스피 역시 8%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2,500선을 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네. 지금 현재 그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네. 이제 걸리는 게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잖아요. 사이드카에서는 네. 상승이면은 상승 방향의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봐라. 거래소가 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살 거냐? 너무 많이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거를 정지시키고 너 이렇게 빨리 팔 거냐? 그래서 막으려고 시장에 하는 충격 거죠. 줄 거냐? 네. 그런데 하락 때는 주식이 8%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데 상승 방향으로 서킷 브레이커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주가가 폭등을 하면은 거래소가 그냥 폭등하게 놔둘게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락하는 건 막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 매매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 프로그램이 정지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정지되면서 주가가 훅 밀렸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수가.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매매 흐름은 여러분들 HTS에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거는 한국거래소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미국 증시 뭐 나스닥에서 애플이 프로그램 매매로 밀렸다. 뭐 유럽에서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유렉스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밀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니까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를 종목별로 그리고 시장 전체로 실시간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 네. HTS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보면 일단 프로그램 매매는 큰 물량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 명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수도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 생각이 비슷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렇죠. 종가에서는 너무 빠진 것 같은데 한국 증시 너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선물을 먼저 감은 거고요. 네. 자, 그러면 1,000억 정도 판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1,000억이면은 오케이,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냥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250억 정도 팔아야 되고, 지금 그 테이블에는 제가 500억으로 해놨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100억 팔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는 4억 팔아야 되고, 하이닉스는 한 27억 정도 팔아야 된다. 이게 그냥 스케줄로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 하루 종일 팔 건데 이거를 100억을 그냥 한 번에 시장에 던지면 시장이 훅 한번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한가 네.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유동성이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 현대 모비스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팔게 됩니다. 나눠서 팔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서 팔게 되느냐? 그림을 보시면 하루 종일에 네. 해당 종목들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평균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뭐 3주 또는 6주, 12주 정도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는 한 25% 정도 거래가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은 35% 정도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정도가 되면은 뭐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그 슬로우 다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장 막판에는 한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는 네. 3시에 그 마감을 했다가 3시 반 그리고 3시 반으로 이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유럽이 이제 막 문을 열 시기입니다.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잠깐 보면서 그거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 네. 자, 그러면서 그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가면 갈수록 시장이 그 끝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자기네 시스템 알고리즘에 걸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500억을 팔아야 되면은 아침에 9시 반에서 한 9시 45분 또는 이제 10시까지에 최소한 100억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 빠른 사람들이 아니면 증권사 프랍 이래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벌써 2천억 나왔네. 오늘 1조 판다. 던져. 그러면서 네. 던지고 선물도 같이 던지고 프로그램 매매 유발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물론 이게 공식처럼 그러면 무조건 먹나요? 그럼 쇼치면 무조건 먹나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었는데 무조건 먹나요? 이렇게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실적이 그렇죠. 특종 그렇게 발표가 해석하기는 나오기도 제한이 하죠. 있죠. 예, 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시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당장 HTS 아니면 MTS에서 프로그램으로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화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꼭 참고해보시고 그게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처럼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문 정정 취소가 안 되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당장만 보더라도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은 좀 크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사님?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일본 증시가 오늘 장중에 선물에서 12% 막 넘게 올라가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350포인트, 352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본 꺾이니까 또 일본은 지수가 왜 꺾였냐? 이제 옌 FX죠. 그러니까 엔이 달러 대비 움직임을 보면서 엔이 점점 더 강해지네. 엔이 조금 더 내려가네. 그리고 미국 10년물 선물이 네. 미국에서는 야간 시장이죠. 한국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 안전자산으로 얼마나 가는지 요거를 보고 이제 거래가 되는데 사실 요게 다시 되돌리는 흐름을 좀 나오면 증시가 쫙 이제 그 증시에 그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안전판 바닥을 확인했구나 그러면서 조금 들어왔다가 그게 또 다시 밀리면 매수 주문 취소 약간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오늘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사실 어제 같은 장에서 숏으로 먹었던 기관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숏으로 먹었던 외국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이제 당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 롱숏이나 롱 올리 펀드가 많고 숏 올리 펀드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시장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가 반등할 때 지금 바닥이다 하면서 막 따라 사지 말고 다시 또 한 번 내려준다고 했을 때 공포에 질려서 팔지 말고 일단 시가가 떴으면은 3%, 5%, 7%, 10% 정도 레인지를 잡고 나는 바이더 딥을 하겠다. 나는 지금 절대적으로 싼 구간에 있으니까 바이더 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레인지를 좀 잡고 좀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장기로 보고 대응을 하시되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3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낙폭과대를 그 대응을 하셔야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그 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을 세우고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속에서 선별적으로 골라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 댓글 좀 빠르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님께서 어제에 비해서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선물에서 좀 과하게 매도가 나왔다가 장 막판에 다시 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의 움직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오늘자로서 이제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나오는 매수세가 진짜 이제 장기 자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그럼 누구를 보고 있냐? 연기금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 이런 애들이 제가 이제 데스크에 있을 때 폭락할 때 물어보는 게 국민연금 사냐?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연기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기금 공제회, 군인 그 공무원 공제회, 그리고 국민연금 요런 장기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좀 사기 시작하는 흐름이 들어오면 시장에 장기 자금이 좀 들어온다. 지금 금리 대비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가 3.8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한국 채권도 2.5번 정도 금리 인하를 지금 반영한 시점까지 내려왔는데 상대 매력도가 주식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제 그렇게 막 8%, 10%씩 빠지는데 지금 또 살 수 있냐? 이럴 때 장기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장에 대한 분석 최준배 이사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